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파월, 무역전쟁 격화 속 연준의 어려운 시나리오 경고, 그리고 달러 약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경제의 핵심 변수인 금리 정책과 무역전쟁 사이에서 연방준비제도, 즉 중앙은행이 어떤 딜레마에 처해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단행한 대규모 관세 조치와 관련해 심각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연준의 통화 정책 운영을 매우 어려운 시나리오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관세가 올라가면 수입 제품의 가격도 덩달아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기업들도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파월 의장은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원래 물가와 고용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무역 정책 때문에 물가는 오르는데 고용은 악화된다면 양쪽을 모두 잡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런 상황을 축구 골키퍼에 비유했습니다. 페널티킥에 날아오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오른쪽으로 뛸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왼쪽으로 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연준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그리고 노동시장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를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나 관세로 인해 발생한 가격 상승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지속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준은 이미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물가는 7%를 넘던 시절에서 최근엔 2.5%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라면 연준 임무를 거의 다 한 셈이지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정책은 다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월 의장은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관세가 오르면 부품 수입이 어려워지고 조립 라인이 중단되며 전반적인 생산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팬데믹 이후에 겪었던 공급망 충격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 파월 의장은 당분간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소비자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고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수요를 억제해 물가를 잡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연준 인사들이 파월 의장과 같은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준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는 관세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기가 둔화되면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더 빨리 내리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현재는 소비자와 기업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준이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신중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정책 기조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보다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며 당장의 방향 전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미국 중앙은행은 양날의 검 앞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인플레이션, 다른 한쪽에는 실업과 성장 둔화가 자리 잡고 있고 연준은 어느 쪽으로 먼저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 고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금리와 물가, 고용의 균형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달러 가치의 급락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쉽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달러화가 예상치 못하게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달러가 강세일 때 많은 국가들이 긴장했지만 지금은 그 반대 상황이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약세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아주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달러 가치 하락은 유로화, 엔화, 스위스 프랑 등 주요 통화 대비로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IC 달러 지수는 올 들어서만 8% 넘게 하락했으며 이는 이 지수 40년 역사상 가장 최악의 연초 하락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달러 약세가 심각한 문제일까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바로 외국 수출업체들입니다. 자동차, 콘약, 스코틀랜드 트위드 원단 등 미국의 상품을 수출하는 회사들은 이번 달러 약세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출에서 얻는 수익이 달러 기준으로 줄어들고 미국 시장에선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대표 기업 도요타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올해 초 한 달러당
157엔 수준이던 환율이 143엔까지 떨어지면서 도요타는 수익성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년간 이어졌던 엔화 약세는 일본 대형 수출업체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줬지만 그 흐름이 완전히 반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프라다, 페르노리카르, LVMH 같은 유럽 대표 기업들은 유로 강세로 인해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환율 차이로 인한 손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이런 영향을 반영해 유럽 주요 상장 기업의 수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유로화가 더 강세를 보일 경우 성장률 전망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환율 움직임은 단순히 기업 수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통화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경기 둔화를 불러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중앙은행이나 한국은행은 이번 주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스위스 중앙은행도 긴급 대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은 올해 달러 대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시계나 정밀기계 같은 스위스의 대표 수출품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일부에선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통화 강세로 인해 오히려 물가가 하락해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달러 약세는 왜 갑자기 발생한 걸까요? 기본적으로 경제 교과서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수입 관세를 올리자 투자자들이 미국의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을 느끼고 미국 차산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 자금들이 다시 유럽이나 일본으로 되돌아가며 이들 통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 흐름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달러가 과연 여전히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닥치면 모두가 달러로 몰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달러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 백악관 경제 참모들은 이런 흐름을 오히려 반기는 눈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달러 강세가 미국 제조업을 어렵게 만들고 무역 적자를 키웠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미국 외 다른 국가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유럽, 영국, 일본 등은 이미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 강세까지 겹쳐지면서 수출은 줄고 관광 수입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는 관광에 의존하는 지역들이 많은데 달러 약세로 미국인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줄면 소비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전반적인 유럽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런던의 한 경제 전문가는 유로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에서 0.8%로 하향 조정했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도 1.6%에서 1%로 낮췄습니다. 유럽은 미국처럼 높은 인플레이션 걱정보다는 오히려 다시 저물가 저성장 국면으로 회귀할 위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은행은 최근 금리를 인상하려던 움직임을 멈췄고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의 상황이 매우 나쁜 시나리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 전쟁의 피해를 상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위안화 약세가 더 깊어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외국 기업들에게 이 상황은 더더욱 큰 타격입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의 외딴 섬 아우터 헤브리디스에서 트위드 원단을 생산하는 해리스 트위드, 헤브리디스 같은 회사는 달러 약세로 미국 수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10% 관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업 대표는 앞으로 몇 달간 미국 거래가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달러의 약세는 단순히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무역과 통화 정책, 수출 기업, 그리고 관광업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달러가 흔들릴 때 세계 경제도 함께 흔들린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난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